저는 18살 때부터 지금까지 47권의 일기를 쓴 자칭 타칭 일기 장인입니다. 한 40 정도가 되면 삶의 모든 게 안정이 되고 흔들림 없는 부록의 어른이 돼 있을 줄 알았어요. 나 진짜 잘 살고 있는 거 맞나? 잘 살고 있다는 확신은 어디서 어떻게 얻으시나요? Why not? Why not?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김혜리라고 하고요. 어른의 일기라는 책을 쓴 저자이기도 합니다. 뒤에 사진 보이시죠? 네, 어떤 책일까요? 네, 맞습니다. 뒤에 있는 사진은요, 제가 무려 21년간 쓴 일기장 사진입니다. 손으로 꾹꾹 눌러서 21년간 일기를 썼는데요. 저는 18살 때부터 지금까지 총 47권의 일기를 썼더라고요. 네, 몇 권 분실한 걸 제외하면요. 그래도 엄청난 숫자죠. 네, 47권의 일기를 쓴 자칭 타칭 일기 장인입니다. 네, 돌아보면 저는 어려서부터 좀 생각이 많고 복잡한 애였어요. 그래서 사랑, 결혼, 뭐 이별, 죽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요, 남들보다 좀 깊이 고민하고 밤잠 설치면서 그 의미를 곱씹고 공상에 빠지고 이런 걸 좀 좋아했습니다. 그랬던 제가요, 한 18살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했던 건 그 무렵쯤에 이제 마음에서 말들이 차고 넘쳐서 덜어낼 공간이 필요하다. 더는 감당이 안 된다. 이런 느낌이 들었던 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렇게 글을 썼고요. 또 다른 이유는 저희 집이 이제 IMF 때 직격탄을 맞으면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더더욱 저의 속상하고 뭐 슬프고 막막하고 우울한 감정들을 누구와도 터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글을 썼어요. 처음에는 단순하게 그냥 떠오르는 말들을 옮겨 적었어요. 네, 오늘 이래서 속상했고 짜증났다. 내일 뭐 하지? 뭐 이런 아무 말 대잔치였습니다. 근데 재밌고 놀랍게도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뭘 쓰지가 아니라 뭐라도 쓰면 마음이 시원해져. 이런 경험을 얻게 됐습니다. 저로서는 되게 놀라운 발견이었고 또 변화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초반에 제 일기장에 적힌 내용들입니다. 이게 뭔 일기야 할 만한 내용 맞아요. 근데 제가 20년 이상 꾸준히 즐겁게 일기를 쓸 수 있었던 비결은요. 일기에서만큼은 거창하고 대단한 뭔가를 적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노트를 펼치고 어떤 말이든지 다 풀어내보는 거예요. 어차피 내 안에 없는 건 쓸 수 없으니까요. 그냥 원래 있던 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관찰하는 것만 적어보자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날은 일기장에 30대에 하고 싶었던 일들을 다 잔뜩 적어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날에는 생각만 해도 속상하고 슬펐던 기억 10가지 이런 걸 막 정리해보기도 했고요. 또 어떤 날에는 네, 20대 중반까지는요, 사실 일기장에 엄마 아빠 뒷담화도 한가득이었고요. 제 연애사를 무슨 뭐 대하 장편 소설처럼 이렇게 풀어 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일기를 쓰면서 저는 난생 처음으로 엄청난 해방감과 자유로움을 느꼈어요. 저도 항상 저에게 있어서도 일기 쓰기라는 건 보름치를 막 하루 만에 몰아서 써서 제출하는 그 숙제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거든요. 소시적에 다들 경험해보셨죠? 그렇게 항상 누군가에게 점수 맞고 피드백 받고 보여주기 위한 글만 쓰다가요. 처음으로 그럼 너는 어떤 사람이야? 네 안엔 대체 뭐가 있어? 여기에 한번 주목해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지속하고 있는 좋은 습관들 한두 개 정도 다들 있으시죠? 없으신가요? 다들 갑자기 네, 한번 지금 그 배경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아마도
그 경험을 통해서 작은 기쁨이나 성취감을 느낀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자면 물을 많이 마셨더니 화장실에 잘 가게 된 경험, 그리고 출근 시간에 영어 흘려듣기를 했더니 어느 날 귀가 뻥 뚫린 경험, 또 뭐가 있을까요? 하루에 10,000보씩 열심히 걸었더니 어느 날 살이 빠진 그런 경험들. 이런 경험이 삶에 생기면요, 나의 가장 한정되고 소중한 자원인 시간을 그 앞에 부지런히 갖다 바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좋으니까. 네, 그 일이 내 삶에 유용하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는 거죠. 제가 20년 이상 일기 쓰기를 지속할 수 있었던 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의지력에 의지하지 않고요, 그 안에서 저만의 소소한 기쁨과 즐거움을 계속 찾았습니다. 일기를 썼더니 마음이 뻥 뚫렸어. 아니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무 막막했는데 글을 써서 원하는 것들을 정리를 해봤더니 길이 보이기 시작했어. 혹은 내가 오랫동안 당 중독이었던 이유를 드디어 알아냈어.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요, 저로서는 하루 10분 정도 투자해서 할 수 있는 일 치고는 가성비 최고다 라는 걸 알게 됐고요. 안 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일기를 쓰면서요, 안 보였던 내 모습이 보이는 게 가장 신기했어요. 여러분, 전혀 몰랐던 누군가와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꾸준히 대화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과정 속에서도 엄청난 배움과 성찰이 아마 일어날 겁니다. 근데 하물며 그 누군가가 나라면요? 나 자신과의 대화라면 어떨까요? 저는 책에서만 읽었던 나다운 인생, 진정한 행복과 성공의 정의 같은 그런 추상적인 개념들이 서서히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나를 알아가니까 불안한 마음도 확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알고 있으니까. 내 하루 시작과 하루 루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5년, 10년, 15년, 21년 저는 일기를 쓰면서요, 비로소 두 가지를 제대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저의 일상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잘 살고 있다는 확신은 어디서 어떻게 얻으시나요? 우리 막 바쁘게 정신없이 살다가요, 나 진짜 잘 살고 있는 거 맞나? 이런 의문 드실 때 있잖아요. 네, 저도 있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물론 있으실 것 같아요. 그때 스스로에게 나 잘 해내고 있어. 나 내 식대로 열심히 잘 살고 있어. 이런 대답을 어떤 근거로 해줄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그 대답은요, 내가 내 일상을 잘 꾸리고 있다는 확신에서 나옵니다. 내가 대단하고 훌륭하게 살고 있진 않아도 하루하루 나랑 한 약속들은 지키면서 살고 있어. 이런 확신인 거예요. 일기를 쓰면 무엇보다도 내 일상이 들여다 보입니다. 일상을 누가 브이로그로 촬영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관찰자 입장에서 나를 보면요, 안 보이던 것들이 자세히 들여다 보이는데요, 내가 나랑 정말 잘 지내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나랑 잘 지내는지 아닌지는요, 내가 남자친구랑 사이가 좋다고 아니면 회사 일 잘한다고 이렇게 확인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보다는 내가 잘 챙겨 먹고, 또 제때 적당히 몸을 잘 움직이고, 그리고 주변을 깨끗이 잘 정돈하고, 이렇게 하루하루 내가 정한 질서를 잘 지키면서 살고 있는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카프카는 말을 했어요. 일상이 우리가 가진 인생의 전부다. 매일의 습관, 태도, 마음, 이게 전부인 거죠. 여러분, 매일매일 내가 뭘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원하고 꿈꾸는지 스스로의 하루하루를 잘 이해하고 계신가요? 그건 일기를 쓰면서요, 내 하루를 줌인해서 바라볼 때 비로소 잘 보입니다. 일기를 쓰면서 제가 제대로 보게 된 두 번째는 바로 저의 마음이에요.
저는 공감과 위로는 타인에게서 받아야만 하는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근데 일기를 쓰면서요, 누군가에게 듣고 싶었던 말,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해줬으면 하는 행동들, 그런 것들을 내가 나 자신에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 행복을 외주로 넘기지 않기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일생의 동반자는 어쨌든 나거든요. 우리 좋든 싫든 평생 데리고 살아야 하는 사람은 어쨌든 나 자신입니다. 내가 내 감정을 조금 더 들여다보고 이해하고 예뻐하기로 한 거예요. 감정을 들여다본다, 감정을 바라보는 일기를 쓴다는 게요, 거창하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묻듯이 이렇게 안부를 묻는 거예요. 오늘 하루 마음이 어땠어? 그리고 내가 경험한 감정들을 없는 셈 치고 퉁치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그렇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너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이렇게 물어봐 주는 겁니다. 제 딸이요, 얼마 전에 작년 겨울인데요, 이제 유치원에 하원하고 제가 앞에서 운전을 하면서 집에 오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물어요. 엄마는 어떤 할머니가 되고 싶어? 질문이 너무 신선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엄청 예쁜 할머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대답이 아니었는지 또 다시 물어요. 아니, 어떻게 사는 할머니가 되고 싶냐고. 그래서 잠깐 생각이 잠겼다가요, 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일기 쓰는 할머니가 되고 싶어. 엄마는 할머니가 돼서도 예쁜 공책에 일기 쓰면서 살 거야.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하고 나서도 아주 잠깐 한 70대 중반에 일기 쓰는 제 모습을 떠올려 봤거든요. 그 나이에도 거기에 쓸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런데 금방 생각을 고쳐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말로 18살 때 처음 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요, 제가 이 나이까지 이렇게 열심히 일기 쓰면서 살 거라고 상상도 못 했거든요. 왜냐하면 한 40 정도가 되면 삶의 모든 게 안정이 되고 고민도 없고 말 그대로 흔들림 없는 부록의 어른이 돼 있을 줄 알았어요. 아니 근데 웬걸요? 삶의 단계마다 품은 고민과 생각도 달라졌고요. 그때그때 저의 변화들을 기록하느라고 할 말이 더 많아졌습니다. 30이든 40이든 우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잖아요. 다들 처음 겪는 나이시고 인생 2회차 없으시죠? 오늘 하루도 처음 살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요, 내일 당장 제 앞에 그리고 여러분 앞에 뭐가 펼쳐질지 저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설렘과 기대를 가지고 저를 알아가는 이 작업을 계속 해나갈 것 같습니다. 어떤 날은 내가 미워 죽겠다가, 어떤 날은 좀 자신감 뿜뿜 되기도 했다가요, 또 어떤 날은 실망스럽다가, 어떤 날은 나를 좀 더 사랑하기도 하고, 이 과정을 100번, 1000번 반복할지라도 나에 대한 관심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고 저는 다짐합니다. 무려 60년간 일기를 쓴 것으로 유명한 미국의 소설가 아나이스니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인생의 의미 따위는 없다. 우리는 자신의 인생에 개별적인 의미와 줄거리를 부여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설이고 한 권의 책이다. 여러분, 나라는 책을 한번 성실하고 꼼꼼하게 기록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저는 더 많은 어른들이 일기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일기를 쓴다는 건 아무도 보지 않을 책에 헌신할 만큼 내 삶이 가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은 특별하고 그 자체로 의미 가득합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글을 써보세요. 내가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정말 멋진 선물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